제가 지난달에도 한 채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오픈해드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20대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하셔가지고 무려 30세에 30억 자산가가 되신 부자 되는 세상 공윤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 되는 세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윤경입니다. 그 네. 부세님으로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부자 되는 세상. 네.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네. 구체적으로 뭐 네. 엔잡러 이상이신 것 같은데, 네, 뭐 사업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소사무실도 운영하시고, 맞습니다. 네네, 강사도 네. 하시고,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하고 계시는 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저도 2년 전에는 불과 여기 이제 여의도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어디서 일하셨어요? 여기 가깝습니다. 바로 옆 건물. 아, 옆 건물? 아, 인재를 놓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IT 업무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네. 이제 전업 투자자로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사무실도 운영한 지 벌써 횟수로 3년 차 정도 됐고요. 3년이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도 뭐 온라인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강사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유튜브도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네,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3년 전에 공유 오피스를 하셨으면 그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좀 공유 네. 오피스 시장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또 그때 한창 많이 생겼다가 또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계속 만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일산에서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네. 인천 서구 이제 서구 네, 쪽에? 청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라 쪽에서? 네. 그러면 비상주는 운영 안 하시고 같이 상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비상주도 네. 가능한가요? 저희가 전체 평수가 250평 정도 되거든요. 250평이요? 네. 그럼 뭐 실이 몇 개인가요? 방이 이제 40개가 넘습니다. 40개? 네. 어휴, 괜찮으시겠네요. 네. 만실이라고요?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대부분 입점하신 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전에 약간 조금씩 하다가 네네. 안 했었는데 최근에 또 주변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 사업을 되게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저도 다시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성과가 네. 잘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로 어떤 물건 취급하세요? 주로 이제 공산품은 지금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요즘은 시즌 상품들이 되게 또 잘 나가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쪽이 이제 농수산물 농수산물. 네 이쪽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그쪽으로 한번 시장을 개척해 보려고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거랑 네. 소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거랑 네. 어떤 게 좀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사무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제가 대부분 다 운영을 했었어요. 뭐 청소부터 계약 관리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위임을 한 상태라서 직원을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따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지금 사무실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일을 잘 벌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쇼핑몰이 대세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랑 쇼핑몰 이런 걸 같이 잘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세금적인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청년 뭐 창업 그런 이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플러스 이제 대출도 훨씬 더 네, 다른 이제 기타 매출이 나오면서 잘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제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도 있고 네, 성과도 잘 나오고 있어서 같이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그리고 이제 투자가로 이미 성공을 하신 거죠? 네네. 제가 듣기로 요즘 또 되게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결혼하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독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외부 채널에서 이렇게 밝히는 건 처음인데 정말요? 아직 제 채널에서도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아이고, 야, 영광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횟수로 거의 한 9년 정도 만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도 잘 맞고 앞으로 이제 제가 뭐 투자나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좋게 시너지가 난다는 생각도 있고 워낙 잘 해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미래 남편분은 거의 뭐 복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뭐 축하드립니다. 하여간, 네. 제가 한번 최근에 네. 보니까 네. 건로프에 네. 네네네 한번 네. 그 매입을 하셨다고 아, 들었어요. 네네. 네, 거기서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다른 분이 입주를 하시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가 분양권으로 이제 매입을 했어요. 마피로 매입했나요? 아니면 뭐 마피까지는 아니었고 한창 프리미엄이 막 올랐다가 이제 빠졌을 때 그때 매입을 해서 이제 다음 달에 입주를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사전 점검을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최초로 뭐 리조트 아파트식으로 지었다고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설 자체만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 이제 본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 네. 신혼집은 어디에 차릴 예정이세요? 지금 이미 이제 집을 같이 합친 상태고요. 아, 네네네. 네. 이제 사업장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는 곳도 이제 뭐 인천, 부천 쪽에 대부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천 쪽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재개발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가 열심히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건 또 이제 서울에 있어서 그게 한 2025년에 입주 2025년? 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아마 이제 집을 그쪽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지역 어딘지 물어봐도 돼요? 지역은 저기 신림 쪽입니다. 신림 쪽? 네, 신림 신림 뉴타운. 뉴타운? 네, 아, 맞습니다. 그쪽에 네, 투자하셨구나. 요즘에 네. 이제 분양한다고 계속 네네. 광고하더라고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요. 30살에 이미 30억 자산을 축적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는 지금 몇 살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24살에 취업을 하고 25살에 1년 정도 종잣돈을 이제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는 26살부터입니다. 26살. 일찍 하셨네요. 제가 부세님 예전 영상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네. 서울에 6억 언더는 무조건 사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때 네. 서울에 집을 매입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집은 여전히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입주해서 네네. 저는 이제 거기 안 살지만은 저희 이제 가족들이 작년 5월에 네. 입주라면 그것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었었나요? 그게 이제 뭐 청약으로 당첨된 음. 아파트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잘 네. 네. 그럼 이제 부동산을 네. 좀 여러 개 지금 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명의 같은 거는 이제 네. 결국에는 세금 문제랑 좀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명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아무래도 한참 또 투자하기 어려웠을 때는 좀 분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같이 이렇게 명의 분산해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도 예, 활발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어쨌든 잘 키워야 나중에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법인으로 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 투자를 하면 일단 네. 새로 매입하려면 취득세도 분명히 네. 문제가 되지만 이게 네. 보유세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낼 거 내면서 낼 거 낸다. 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예전에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매입을 했어도 이걸 오래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방 단기로 이제 팔아서 네. 다시 실차익을 보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3년 전부터 사업을 이제 준비를 했던 이유도 어쨌든 사업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그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금을 또 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사업이나 다른 이제 투자를 병행하면서 요즘에는 자산을 좀 오래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부동산은 묵혀야 맛이죠. 네. 그 법인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게 지금 보유세가 6%의 네. 농특세 이제 20%에서 7.2%를 내다가 이제 네. 3.6%로 좀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게 좀 무시 못한 세율일 텐데 네. 지금 법인으로 혹시 네. 몇 채 정도 지금 명의를 갖고 계세요? 법인으로는 작년에 또 취득을 많이 했다 부동산 분위기 조금 이제 꺾이면서 대부분 다 이제 현금화를 했어요. 아, 네, 현금화를 네네네. 하고 법인도 제가 요즘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이제 서울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아타운.
네, 맞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주로 빌라를 투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가격 1억 이하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1.1%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해봤자 얼마 안 나오거든요. 공시지가 자체가 낮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다들 소액 투자를 또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빌라 투자가 아까 얘기해주신 모아타운으로 다들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인으로 요즘 매입하는 것들은 그런 재개발 빌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정되기 전에 들어가서 네. 엑싯을 선정된 네.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들어갔을 때는 선정 직후에 직후에? 네, 직후에 네네. 부동산에서도 알기 전에 네,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이제 제가 지역을 딱 살펴보고 여기서 어디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달려갔어요. 아, 네. 어느 동네죠? 작년에 제가 매입했던 거는 상계동 모아타운 이제 선정 직후에 달려가서 매입을 했고 총 세 채를 매입을 했는데 상계동이 대체예요? 네, 투자 실투금은 이제 주 거의 한 4,800 정확한 세 채 합쳐서 세 채 합쳐서요? 네. 오, 엄청 좋네요. 네. 어떻게 가능하죠? 이제 원룸 물건이었는데 또 그 선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격대도 좀 저렴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걸 또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이었으니까 취득을 해서 한 3, 4개월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두 매도를 매도. 했는데 그게 한 시세 차익이 한 1억 5천 정도 합쳐서 났습니다. 어휴, 투자 잘하시네요. 그렇군요. 원래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 권리 선정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네. 그 현금 청산 대상이잖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판 건 잘한 것 같은데 매수자가 요거 분양권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요? 그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도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 그게 이제 뭐 지분을 쪼갠다거나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신규로 허가가 이제 난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뭐 지분을 쪼갰다거나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신축 허가가 났을 때 그때 매입을 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게 맞는데 네네네. 저는 이미 이제 구축 빌라를 샀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원래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또 조합원 상태에서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또 다 지금 비조정 지역으로 풀렸잖아요. 뭐 네네. 용산이랑 강남, 항구 제외하면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좀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면 한번 얘기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지정되고 나서 네. 구축 빌라를 네. 매입을 해도 네. 그게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아, 네. 네. 저는 무조건 현금 청산 당한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투자를 못 하신 분도 실제로 많이 계셨어요. 그럼 뭐 혹시 뭐 신속통합개발이라든지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지 그런 네. 재개발 물건은 안 가리시나요? 모아타운만 보시나요?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거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새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거의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10만 호 이제 뭐 늘리겠다 발표하면서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때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속통합기획 투자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도 제가 그 전에는 따로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아타운도 잘만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수익을 내는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모아타운 위주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지금도 여전히 모아타운 투자는 유효한 건가요? 네. 제가 지난달에도 네. 모아타운 이제 예정지를 한 네. 채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야,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관악구. 쪽에. 관악구? 네. 봉천동인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찍었습니다. 아, 네. 너무 많이 오픈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제가 예정지 투자를 원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정이 되기 전이니까 너무 이게 리스크가 크다 생각해서 안 했는데, 작년에 이제 모아타운을 저도 이제 계속 임장 다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정지였던 곳들이 실제로 선정이 되면서 동네 분위기 자체도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가 해보고 잘 되면은 이거를 또 투자 사례나 이런 것들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주민 설명회를 또 했거든요. 네. 네, 동의서도 잘 거치고 있고 몇 프로 나왔나요?
보통 최소 기준이 30% 이상 거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거친 것 30% 같아요. 이상은 거쳤다. 네, 좀 더 이제 걷어서 제출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좀 더 좋게 봐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걷어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네. 옆길로 좀 샜는데. 자, 처음 투자를 하셨을 때가 이제 26살,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종잣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처음에 얼마를 모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신 걸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연봉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유, 많이 모으셨네요. 연봉 3천인데 2천을 모으셨으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제가 했던 게 이제 인천, 거기도 서구네요. 서구에 있는 빌라를 8천만 원짜리 이제 빌라를 매입을 해서 네.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한 세후 500 정도 남기고 매도를 했었습니다. 한 사이클의 경매를 경험해봤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 예전 영상 중에 또 이게 좀 기억에 나요. 네. 그 네. 공매로 강남에 상가를 낙찰을 네. 받으셨는데 네. 그때 그게 지하 1층이었는데 네. 현황상으로는 1층이었다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으로는 월세가 네. 150이었는데 네. 월세 180으로 올리면서 이제 네. 밸류업을 해서 이제 엑시트를 네. 한 그 네.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제가 받을 때는 월세가 170이었어요. 170. 네. 1000에 170이었는데 2000에 220으로 월세 네네네. 50만 원을 올려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상가는 네. 그 정도 올라가면 뭐 네. 시세 차익은 더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월세가 사실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 1년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을 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월세가 이제 5만 원 늘어날 때마다 매매가 자체는 뭐 2천만 원씩의 금액이 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만 원을 올렸으니까 제가 처음에 매입할 당시 금액보다 최소 한 2억 이상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상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세조사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네네. 네, 저는 지금도 제일 어려운 투자에 물어보면 상가라고 대답을 하는데 진짜 길목 하나 두고도 똑같은 평수인데 월세 차이가 막 2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내가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했을 때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상가이기도 해서 네, 상가 공부하는 거, 임상 다니는 것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좋아합니다. 네네네. 네. 상가 투자의 공매도 여전히 좀 유효한가요? 지금도? 네, 요즘 주변에 상가는 거의 경매보다는 공매로 많이 공매가? 좋은 수익을 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공매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인도명령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이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좀 네.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공매 어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경매는 이제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점유자랑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지만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뭐 일반 매매랑 비슷하게 명도 소송으로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보다는 저는 이제 공매로 접근을 하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사비도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줄 거 공매로 입찰하게 되면은 조금 더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해요. 명도 협의를 조금 더 네. 잘 하신다는 거죠? 네, 이사비 협상에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 입찰 전에 이사비 협상을 하고 입찰을 하세요? 아니면 입찰하고 나서 협상을 하세요? 낙찰을 이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가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전에 미리 조사는 다 해놔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러니까 제가 상가 아까 얘기해주신 물건도 그 상가를 제가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회사를 다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임차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가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단골 손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여기는 웬만큼 임대료를 올려도 웬만큼 재계약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었고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딱 들으니까 우리 네. 부세님이 네. 상가 매도도 그렇고 네. 저 상계동 모아타운 매도도 그렇고 매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매도하는 어떤 팁이 있나요? 왜냐면 아까워서 이제 매도를 못하거나 네. 뭐 매수만 중요한지 알았지 실은 네. 매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매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뭐 경매든 일반 매매 들어갈 때부터 매도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가야 아, 시작부터? 매수 네. 시작부터? 네, 이건 내가 장기로 가져갈 물건, 이건 처음부터 단기로 내가 팔고 나올 물건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생각대로 진행이 되나요? 계획한 대로?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그만큼 제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 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뭐 A안, B안, C안, D안까지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제가 원하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 항상 상승장일 때 계속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오히려 더 그때 팔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는 분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그렇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얘기 드리는 게 주식에서 보통 그 까치밥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매입해서 팔 때 상대방의 수익까지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더 가져가서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를 안 봐야 그래야 그 물건을 매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투자하면서 그동안 실패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금리 인상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뭐 금리가 뭐 예전엔 뭐 한 3% 받았던 게 지금은 네. 5% 6%대 이렇게 받게 네. 되더라고요. 네. 대출을 좀 일으키시면서 매입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네. 매입하는 편이세요? 대출을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부담되지 않으세요? 네, 부담은 되는데 그래서 더 이제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내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 정도 이자를 계속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계속 보고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초반에 경매 투자하면서 분명히 좀만 더 가져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 영끌까지는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는 현금 자금이 여유치 않다 보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팔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현금 흐름 얼마나 오세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막 딱 해보진 않았는데 월 5천. 월 5천이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네. 뭐 소오피스? 소호 사무실도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운영하면서 이제 뭐 광고 같은 것도 간혹 이제 제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고정적으로 요즘 들어오는 수입이 또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온라인 사업 그리고 뭐 강사 수입 이것저것 등등 포함하면은 보수적으로 월 5천 이상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KB 부동산 TV의 독자분들께 이제 MZ 세대다. 이제 자금이 좀 없어요. 네. 이분들께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자 소오피스, 네. 온라인 쇼핑몰, 네. 아니면 뭐 경매 투자, 네. 아니면 그 밖에 플러스 알파 네. 중에 뭐부터 먼저 권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이걸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다 해보고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소사무실 온라인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네.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면서 하셨어요? 이야, 안 힘드세요? 이거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눕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몇 달 하다가 음. 더 이상 이제 그 시간을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그래서 그때 회사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투자가 먼저냐 사업이 먼저냐 이런 질문도 요즘에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그래도 직장인이면은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짜 계속해서 내 노동력, 내 품이 들어가고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매출이 떨어지는 게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이미 오토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네.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다못해 뭐 마케팅 부분에서라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투자는 그래도 예를 들어 경매에는 경매에 대한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투자 기술을 한번 익혀놓으면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먼저 할까 사업을 먼저 할까 할 때는 투자를 먼저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온라인 쇼핑몰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진입하기엔? 온라인 쇼핑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창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할 때 진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경매 투자 시작을 했을 때도 경매 끝물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주변에서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도
여전히 끝물이다,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은 또 그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듣기보다는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편이에요. 네, 부세님은 틈새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이게 돈이 되겠다. 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이것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음. 제가 이제 2017년에 어쨌든 2천만 원 들고 경매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뭘 많이 했냐면은 복귀 임장이라는 복귀 걸 많이 임장. 했어요.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계속 그 전액 물건들을 보면서. 네. 지금도 하세요, 복귀 임장? 지금도. 네. 지금도 하세요? 네. 어제도 갔다 왔어요. 아, 정말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다고 지금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어디 저장해 놓으세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다 백업을 다 해놓고 내가 이날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 상가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낙찰됐던 상가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요. 뽑아서 제가 그 근처에 이제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같이 이제 들고 가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 때는 뭐 거기 약속 장소가 잡혔다 그러면은 한 뭐 두세 시간 전에 미리 먼저 가가지고 보고 만약에 뭐 지금 공실이었는데 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얼마에 들어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또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내가 또 비슷한 물건을 입찰하면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를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이거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보이는 어떤 그 네. 경험치가 쌓이는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 독자분들도 네. 바로 이렇게 네. 낙찰을 받는 것보다 복귀 임장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조금 네. 쌓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래도 첫 투자는 빨리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한번 돌려보고. 네. 저도 경매 공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했던 경험들이 그 이후에 투자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 기준에는 그게 큰 돈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초반에는 경험도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은 이게 아는 건 분명히 많아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 수강러라고 하는데 네네네. 경매 강의 다 들었어요. 막 특수물건 이런 거 다 들었는데 입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공부를 위해 태어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배웠으면은 그래도 그 지식을 써먹고 뭐 하다못해 내가 낙찰은 못 받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써먹어야 투자는 그래야지 오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부세님이 이제 직장인이셨을 때 네. 경매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투자 수입을 얻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발품을 팔 수 있는 그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러면 무조건 현장에 달려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1년도 못 가서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발품 파는 것보다도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최대한 뭐 시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손품을 먼저 팔고 네. 이제 발품을 팔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손품 비중이 70%, 70%. 네, 발품이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요즘에는 워낙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꼭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시세조사는 거의 다 네, 온라인으로 끝낼 수가 그 있어요. 시세조사 제일 좋은 게 KB 부동산이라면서요? 네. 부장님이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직장 다니면 이게 물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네. 실질적으로 물건 검색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물건만 보다가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요일을 정해놓고 물건 요일? 검색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경매 물건을 주로 검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직장인이었고 이제 뚜벅이었어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수도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은 빌라 물건, 화요일은 아파트, 뭐 수요일은 뭐 상가.
이렇게 재밌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항상 이제 공매 물건을 봤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보통 이제 그런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압류재산 공매 물건들은 목요일 날 이제 입찰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때 뭐 유찰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공매 검색을 하고 근데 건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보통 점심시간을 활용을 했거든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금요일 날에는 제가 미처 검색하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임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평일에는 1시간 정도씩 투자해가지고 품목별로 물건을 다 검색을 하고 거기서 네. 괜찮다 싶은 거는 토요일 날 임장을 간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했을 때 뭐 사막 속에서 뭐 진주를 발견하듯이 어떤 진짜 좋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한 몇 개월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발견할 수 있나요? 그거 하는 동안에는 되게 저도 막 그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물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물론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진짜 뭐 한 달 만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평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물건 본 눈도 생기고 꾸준히 무엇보다도 입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입찰도 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무조건 입찰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요즘도 경매 공매 하세요? 네, 계속 물건은 물건은 보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경매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급매물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한가요? 지금도 경매로 저도 그렇고 계속 이제 입찰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 자체가 또 이제 계속 하락장이다 보니까 경매로 물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인구가 확실히 늘어난 만큼 요즘 법원 가면은 정말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수강생 몇 분이 입찰을 했는데 서울 역삼에 있는 상가가 83명이 입찰을 들어왔더라고요. 아이고, 야. 그래서 사실 받기 어려운 건 맞지만은 그래도 저는 항상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요즘에 뭐 아파트든 빌라든 많이 보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덜 보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공장도 사실 이제 요즘 막 제조업이 너무 힘드니까 한창 이제 임대가 안 됐었는데 요즘 또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화성 갔는데 물건이 뭐 평당 한 뭐 50만 원 정도 싸게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네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이미 벌써 계약이 돼버린 아, 거예요. 아깝다. 네. 간발의 차이로. 네, 일반 매매로? 네, 일반 매매로. 화성의 공장이면 이건 거의 토지 투자의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가는 거죠? 네, 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뭐 2, 300부터 해가지고 큰 평수로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만약에 뭐 그 정도 큰 평수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형으로 할 수 있는 이제 7, 8억대 물건도 찾아보면은 있어요. 네, 그런 물건들은 또 경매보다도 오히려 공매로 봤을 때 더 좋거든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그런 이제 분야를 내가 계속해서 좀 찾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오히려 낙찰 확률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 같은 경우 네. 엑시시 쉽나요? 잘 되나요? 공장이 네네. 오히려 단기 투자로 많이 하세요. 정말요? 네,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물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적임자를 찾으면은 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저는 단기로도 공장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매수와 동시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런 네. 조건으로 좀 매도 있으면 바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네. 편이신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싸게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뿌려요. 그리고 저는 진짜 사장님이 그만 전화하세요 할 때까지 전화를 좀 하거든요. 귀찮게 한다는 거군요. 그래야 거래가 빨리 돼요. 빨리 팔아달라고 네.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창 예전에 빌라 팔 때도 코팅해가지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린 적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게 또 실제로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막 되게 팔기 좀 어려운 입주권을 팔았는데 그것도 진짜 하루에 딱 정해놨어요. 부동산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려야지 해놓고 10군데를 뭐 예를 들어 오후 2시다. 그럼 2시부터 뭐 3시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와, 그게 매도의 팁일 수도 네. 있겠군요. 그 부세님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로 가져가는 물건과 단기로 가져가는 물건 혹시 어떤 기준이 혹시 있나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기로 가져가는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아무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좀 너무 어려우려나? 그러니까 막 뭐 재개발 재건축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 저희 KB 부동산 아, 독자분들 실력이 아, 대단하십니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말요? 네. 정비구역부터 지정되고 네. 조합 설립되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하고 네. 관리 처분 인가하고 네. 그다음 멸실 착공 네.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제 거쳐가면서 계단식으로 금액이 뛰다 보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조합 설립 인가 때 물건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뭐 보통 매도 타이밍을 저는 대부분 끝까지 가져가진 않는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기다리면은 통상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물건을 매입을 하면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또 총회 열고 하면서 그때 또 금액이 확 뛰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뭐 매도를 실제로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매입할 때부터 아 이거는 이 타이밍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 목표를 이제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 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경매나 뭐 공매, 신탁 공매를 계속 공부를 했던 것도 물건을 어쨌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매매로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반 매매로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내가 방법만 알고 있다면은 안전마진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시대로 팔고 나온다거나 거기서 뭐 더 금액이 올라가주면 그건 보너스 개념인 거고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네. 구독자분 중에서 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인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근데 만약에 처음인데 네. 이분이 종잣돈으로 5천만 원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를 좀 권해 주실까요? 요즘은 확실히 모아타운 투자가 대세인 것 모아타운, 같습니다. 서울의 네, 모아타운. 네. 그러니까 뭐 청약을 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7천만 원, 8천만 원이 거의 계약금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청약으로도 많이 접근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은 그래도 내가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사실 재개발 빌라 투자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네, 좀 돈이 있어요.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갖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분한테는 또 어떤 투자를 좀 권해 주실까요? 1억에서 2억 정도 네네. 들고 있다면은 이게 또 내 집 마련이 당장 급하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좋다. 네네. 그럼 케이스별로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이제 뭐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고 내 집 마련이 네네.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분양권 쪽으로 분양권 위주로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1, 2억에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어디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서울도 뭐 오브 타입이 평수가 조금 작아도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투자할 때 분양가가 이제 5억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5,600 정도 계약금을 넣고 계속 가져가다가 이게 나중에 막 마지막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내고 연체를 일부러 시켰어요. 잔금 때? 네. 잔금 때 조금 더 연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양권 청약만의 또 장점이 또 그런 데서 또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입주 때까지 가져가서 뭐 대출 받고 하면은 저는 계약금만 가지고도 이제 서울의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만약에 뭐 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최소 2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기다려야 될 거 그냥 청약이나 분양권에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당장에 뭐 내 집 마련이 급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때 좀 다양하게 좀 물건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일단 내가 뭐 1, 2억을 한꺼번에 내가 무조건 다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그때 이제 분산하면서 제가 아까 뭐 얘기 드렸던 재개발 빌라도 한번 투자해보고 그리고 경매 입찰해가지고 뭐 오피스텔이든 뭐든 낙찰 받아서 이제 한 사이클 뭐 전세나 월세 맞춰서 돌려서 매도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나한테 잘 맞는 투자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좀 더 잘 맞아서 그쪽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2년 차까지는 좀 많이 물건을 다양하게 오히려 그때일수록 많이 봐야 물건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좀 없앨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 2억 정도 들고 있으면은 다양하게 하면 좀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부세님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명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신뢰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게요. 이미 우리 부세님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네. 투자를 여전히 하시고 계신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자산 가지고 있는 거에 더 높은 자산을 쌓고 싶다 하는 것도 분명히 없진 않은데 저는 지금도 이제 임장하러 가는 날이면 되게 설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7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횟수로 7년 차인데 이제 어떤 분야를 하든지 간에 제가 오래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투자는 지금도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고 또 예전엔 제가 혼자 했을 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걸 많이 보냐면은 이게 이제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썩은 상가, 썩은 빌라지만은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꿨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한 관점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재밌어서 저는 투자를 계속 하는 것도 있어요. 아유, 뭐 투자가 재밌고 네. 재밌어서 돈도 벌고 그러면 네. 뭐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정보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30살에 30억의 자산을 모으신 부자 되는 세상의 공윤경 강사님과 함께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